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선거제도의 효과 2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선거제도의 효과 1탄은 선거제도가 정당의 수, 즉 정당 체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했었죠. 비례대표적인 선거제도는 아무래도 다당 체제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단순 다수제는 양당 체제를 형성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는 어, 선거제도의 효과 중에서 개인표를 촉진시키는 정도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선거제도의 효과 3탄 즉 어떤 선거제도가 여론을 더 잘 반영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거제도가 개인표를 촉진시키는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다는 슈가트의 주장을 근거로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슈가트는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많은 흥미로운 이론적인 주장을 한 학자예요. 근데 이제 이론이 조금 엄밀하지는 않은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슈가트가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 독보적인 학자로 인정받는 이유는 이제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이런 독창적인 생각, 즉 선거제도마다 이 개인표를 촉진시키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를 슈가트는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조작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방식으로 어, 측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제 변수는 뭐냐면 ballot access 그러니까 명부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명부 구성 또는 후보 선발 또는 후보의 순위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후보 순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 정당 지도부나 일반 유권자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정당 지도부가 후보의 순위를 결정하거나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면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당 지도부에 충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후보 자신의 개인표, 후보의 개인기 또는 후보의 인기에 의존하는 개인표에 개인표를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반면에 유권자가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당내 민주화가 돼 있기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일반 유권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후보들은 정당 지도부에 충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인기 또는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처럼 슈가트는 점수를 매겼어요. 선거 제도에 따라서 점수를 매겼는데 이 점수가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개인표를 촉진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플러스에 가까워질수록 개인표가 약화되는 선거제도 즉 정당표를 촉진시키는 선거제도예요. 그래서 후보 입장에서는 정당에 충성하는 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이 숫자가 큰 시스템 그리고 후보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이 숫자가 마이너스 숫자가 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후보표를 가장 촉진시키지 않는 시스템은 첫 번째 시스템인데 읽어보면 through approval of party elites only. 그러니까 정당 지도부, 파리의 엘리트의 승인이
승인을 얻어야지 후보의 순위가 결정되거나 후보의 권한을 얻게 된다는 거죠. And voters may not disturb order of list. 그러니까 명부에 있는 순위의 유권자들이 disturb, 그러니까 방해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향식 정당 지도부가 순위를 결정하는 폐쇄형 명부가 가장 후보로 하여금 개인표에 의존할 필요를 감소시키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스템은 through decentralized internal party procedures and voters may not disturb list.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스템 공천을 하는 그런 국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공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 공천 제도 역시 상향식으로 그리고 당원들이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천위원회에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decentralized,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이 아니라 분권적인 그런 정당 내부의 절차에 의해서 후보를 선발하거나 후보의 순위를 결정한 시스템이지만 일반 유권자는 리스트에 있는 순위를 바꿀 수 없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가 후보 순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후보 입장에서는 정당에 충성하는 게 낫겠죠. 꼭 정당 지도부가 아니더라도 이처럼 분권화된 정당에서는 정당 지도부에 충성하지 않더라도 정당을 위해서 일할 동기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일반 유권자는 영향을 못 미치니까. 세 번째 시스템은 dominated by parties, 그러니까 정당이 지배하긴 한데 그 후보 선발 또는 후보의 순위 결정을 정당이 지배하긴 하지만 but voters may disturb list. 그러니까 유권자가 이 리스트 후보의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부분 개방형이 이제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어떤 특정 후보에게 많은 표를 행사하면 그 후보는 자력으로 당선될 수가 있죠. 하지만 후보 순위 역시 정당이 결정한 후보의 순위 역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자력으로 당선되지 않은 후보들 중에서 순위에 의해서 당선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분 개방형에서는 그러니까 당도 중요하고 일반 유권자의 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선호도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시스템은 requires first surviving a preliminary round of popular voting. 그러니까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대중적인 투표죠. 대중적인 투표인데 예비 선거. 그러니까 후보가 당내 후보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예비 선거를 치르거나 또는 또 예비 선거의 표의 순서에 의해서 후보의 순위가 결정될 수도 있겠죠. 근데 예비 선거에는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또는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단은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당원 자격이 있어야지 후보로 출마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일반 유권자가 후보 순위를 결정하긴 하지만 후보로서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원의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맨 마지막 거는 nearly unrestricted.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이런 예비 선거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 뭐 당원 자격이 있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 정당의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필리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시스템은 거의 제한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권자들로부터 표만 많이 받으면은 당선이 되니까 당연히 후보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겠죠. 정당에 충성하는 것보다는 후보의 개인 능력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슈거트의 아이디어, 그 선거 제도가 개인표를 촉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죠. 왜냐하면 특히 한국의 경우 한국의 후보들은 주로 개인기에 의존하고 어떤 인지도나 아니면 후보의 학력 아니면 뭐 그런 경력 또 관료 출신 뭐 그런 것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이제 그런 어떤 후보의 개인기를 보고 또 인기도를 보고 투표를 하는데 그 인기도가 높은 후보 또는 개인기가 있는 후보가 반드시 유권자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얘기하기 어렵겠죠. 특히 정책 대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에서는 이 개인표를 촉진시키는 선거제도를 바꿔서 아무래도 정책 대결을 촉진하는 선거제도를 촉진하는 게 이제 한국 선거제도 개혁에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은 주로 정당 간의 의석 배분 문제, 그러니까 특히 군소정당에게 의석을 더 배분하고 그리고 비례대표성을 높여서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것을 벗어나서 다당 체제로 전환시키는 뭐 그런 선거제도 개혁을 주로 정당들도 논의하고 많은 정치학자들이 논의했는데 사실은 정당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보다는 정책 대결을 촉진시키는 선거제도 개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슈거트의 이와 같은 이론적인 주장은 상당히 한국 선거제도 개혁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변수, 개인표를 촉진시키는 선거제도의 두 번째 변수는 이제 보트라는 변수인데, 가장 정당 투표를 촉진시키는 시스템은 유권자들이 정당 명부에만 투표한 시스템, 그러니까 폐쇄형 명부. 과거에 여러분 이미 폐쇄형 명부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유권자들은 후보를 선택할 수 없고 정당만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당연히 후보의 개인기가 전혀 뭐 중요하지 않겠죠. 두 번째 시스템은 리스트 or nominal. nominal은 이제 후보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But list votes predominate.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정당에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이제 후보에 투표를 할 수도 있는데 정당 투표가 중요하다. 지배적으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분 개방형 시스템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정당에 투표할 수도 있고 후보에 투표할 수도 있는데 리스트 보트가 있어서 이 리스트 보트를 이양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리스트 보트를 이양할 때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에게 먼저 이양을 하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높은 순위를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높은 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에 충성해야겠죠. 그리고 또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는 기준을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가에 따라서 정당 투표가 더 지배적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자력 당선 기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후보의 어떤 개인기가 중요해지죠. 반면에 자력 당선 기준을 높이면 그러면은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는 후보의 수가 줄어들고 따라서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들이 더 유리해지죠.
그 다음 시스템은 nominal only, 그러니까 유권자들 투표할 때 리스트에는 투표하지 않고 후보에게만 투표한다는 것이죠. But may pool or transfer to other candidate. 하지만 유권자들이 후보들에게 던진 표가 pool, 이렇게 합산된다는 거죠.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후보에게 투표하지만 후보 투표들이 다 모여서 정당의 득표로 집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후보에게 던진 표들은 정당표로 집계되고, 그리고 transfer to other candidate. 이 경우는 STV에 해당되는 거죠. Single Transferable Voting System.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이제 후보에게 순위를 먹이는데, 순위를 먹일 때 같은 정당 후보에게 높은 순위를 먹이게 되면 제 1등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이양표가 같은 정당 후보에게 이양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말로 밑에다가 번역을 한 내용인데, nominal only라는 얘기는 후보 투표만 가능하다. 그리고 STB처럼 타 후보에게 표가 이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를 보면, 얘는 이제 단기 투표 개방형 명부. 단기 투표라는 거는 이제 유권자들이 한 표만 투표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슈거트가 이렇게 따로 개방형 명부를 연기 투표 개방형과 단기 투표 개방형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 투표 개방형은 과사의 리스트 시스템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왜 준 리스트라고 얘기했냐면, 유권자들은 정당 리스트에 투표하지 않고 후보에게만 투표하니까 리스트, 명부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준명부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유권자들은 이제 한 표만 행사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유권자들이 후보에게 투표하지만 후보 투표가 정당 수준으로 집계된다는 의미에서 SNTV하고는 좀 다르죠. SNTV는 후보가 표를 얻으면 그거는 이제 후보 개인표에 집중되고, 후보가 아무리 많은 표를 얻어도 그 당선되는데 불필요하게 많이 얻은 표가 정당 표로 집계되지는 않죠. 따라서 한 선거구에서 같은 정당 후보가 여러 명 경쟁할 경우에 한 후보가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 표를 흡수해 버리면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죠. 한 후보가 지나치게 인기가 좋아서 몰표를 얻어버리면 같은 정당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후보의 어떤 개인기가 중요하고, 당에는 그렇게 이익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를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한 후보가 개인기에 집중하면 자신의 정당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표를 골고루 잘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SNTV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시스템은 각 유권자들이 행사한 그 표들이 같은 정당 후보에게 행사한 표들이 일단 정당표로 집계돼서 각 정당들이 얼마만큼의 의석을 얻을 건가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정당 후보에게 던진 표는 모두 같은 정당 후보들이 소속된 정당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nominal or list.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후보 투표를 해도 되고 정당 투표를 해도 된다. 하지만 nominal votes predominate. 그러니까 후보 투표가 지배적이다. 그리고 poll to other candidate.
다른 정당 후보에게 합산된다. 이제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에게 합산된다는 것이죠. 다른 정당 후보에게 합산되는 게 아니라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에게 합산된다. 왜냐하면 여러 표를 후보들이 여러 표를 행사하지만 그 여러 표가 일단 정당표로 집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전 단기 투표 개방형하고 차이는 이 시스템은 연기 투표.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여러 명의 후보에게 표를 이렇게 행사할 수 있고 또 한 정당 후보에게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어, 다른 정당 후보에게도 이제 표를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SNTV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시스템. 근데 이 슈거트의 이 분류법에 의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지금 이 시스템하고 비교해서 왜 더 정당 투표를 촉진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같은 정당 후보들이 서로 경쟁할 때 서로 경쟁할 때 SNTV처럼 유권자들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같은 정당 후보에게 표를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정당 후보 간의 경쟁이 더 심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야 논리를 적용한다면 단기 투표 개방형이 연기 투표 개방형보다 더 같은 정당 후보 간 경쟁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후보 개인기가 더 중요해질 수가 있겠죠. SNTV도 이제 인트라파리 컴퍼티션 때문에 당내 후보 간 경쟁이 심화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죠. 인트라파리 파티 컴퍼티션. 근데 인트라파리 컴퍼티션이 촉진된 이유가 유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표가 한 표이고 이 한 표를 얻기 위해서 같은 정당 후보가 경쟁하기 때문에 후보의 개인적인 특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마찬가지 논리를 적용한다면 이렇게, 비례대표제에서도 리스트 투표를 할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게 더 후보의 개인기가 중요하고 인트라파리 컴퍼티션을 더 증진시킬 것 같은데 이상하게 슈바트는 단기 투표 개방형을 여기에다가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개방형 명부를 통일해서 그냥 여기 개방형 명부 여기다 두고 단기 또는 연기 투표 연기 투표라는 건 이제 복수 투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같은 캐터고리에다 포함을 시키거나 아니면 오히려 단기 투표가 좀 이 밑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기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뭘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단기 투표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금 자의적인 그런 순위 또는 뭐 점수 배정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아까 초반부에 내가 얘기했듯이 이 슈가트가 선거 제도가 이제 개인표를 촉진시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지만 어떤 이론적인 그런 엄밀성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트릭트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변수인데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서 개인표를 촉진시키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거구 크기가 1보다 큰 시스템 그러니까 중대 선거구죠. 근데 중대 선거구 중에서도 이 vote라는 변수가 0보다 큰 경우는 가장 높은 점수인 1을 줬어요. 그러니까 중대 선거구인데 이 vote라는 변수가 1보다 0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이면서 중대 선거구인 경우는 1점을 주고 그 다음에 0보다 같거나 작으면서 중대 선거인 경우
그러니까 0보다 같거나 작으면서 이런 시스템이면서 중대선거구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점을 줬어요. 그리고 밸럿이 0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이제 그럴 경우에 마이너스 1을 줬어요. 0보다 밸럿이 같거나 작은 경우는 이 경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조악한 분류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정해진 룰이 있긴 하지만 그 룰이 조금 일관되지 않고 뭐 그때그때 어떤 취사 선택적으로 막 이것저것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먹였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좀 설득력이 없는 분류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에 해당되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은 이제 어, 0을 해당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제 소선거구제죠. 근데 이제 원리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개방형 병부 그러니까 이 보트가 0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개방형 쪽에 해당되죠. 정당의 영향력이 중요하지 않은 시스템이죠. 왜냐하면 이 위의 경우는 폐쇄형과 부분 개방형이기 때문에 정당의 영향력이 이제 강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개방형 명부 또는 이제 정당의 영향력이 중요하지 않은 시스템에서는 어, 중대선거구가 개인표를 촉진시킨다는 거고, 그리고 이 보트가 0보다 큰 경우는 이제 이 경우는 이제 폐쇄형 또는 정당의 영향력이 중요한 시스템, 정당의 영향력이 중요한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중대선거구가 개인표를 촉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폐쇄형 병부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에서는 선거구 크기가 커지면 개인표가 덜 중요해지고 반대로 개방형 또는 정당이 리스트 작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선거구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후보의 개인기가 중요해진다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 선거구에서 뭐 예를 들어서 50명을 뽑는데 근데 정당 지도부가 후보의 순위를 결정하거나 후보 선발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후보가 개인기에 의존한다면 선거구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적은 득표율 가지고도 당선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개인기에 의존한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명 또는 두 명만 뽑는다면 아주 그런 특별한 그런 개인기만을 가지고 당선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한 명 또는 두 명만 뽑기 때문에 상당한 득표력을 가져야지 당선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집단, 특수 집단에만 의존해서는 당선되기가 어렵고 상당히 폭넓은 집단에게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기만으로는 특수한 개인기만으로는 당선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정당의 어떤 기반도 있어야 되고 폭넓은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선거구가 작을 경우에는 개인표를 촉진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선거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특정한 그런 개인기만으로도 쉽게 당선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형 명부에서는 선거구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기를 촉진시킨다라는 게 슈가트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세 가지 변수를 이용해서 다양한 선거 제도를 이렇게 순위를 먹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개인표를 촉진시키는 시스템은 SNTB 단기 BE 양식. 그 다음에 얘는
1994년에 일본이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 전에 이제 시스템이죠. 근데 이제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국가들은 이제 이 슈가트가 이제 책을 집필할 당시, 그러니까 2001년 당시에 이제 예들이니까 거의 20년 전에 예를 사용한 거죠. 이제 그 사이에 선거제도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국가들하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건 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이제 순위를 이렇게 보면 두 번째로 이제 개인표를 촉진시키는 선거제도는 SSD,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죠. 그리고 단순 다수제, 그러니까 싱글 시트 디스트릭트 이니셜, 또는 일반적으로 뭐 싱글 멤버 디스트릭트라고 하니까 소선거구제를 SMD라고 하는데, 이제 슈가트는 SSD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무제한적인 그런 액세스. 그래서 이제 앞에 이 숫자를 보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밸럿 액세스는 마이너스 2에 해당되고, 무제한적인, 그 다음에 vote라는 변수는 역시 마이너스 2에 해당되고, 그리고 district magnitude는 0에 해당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이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필리핀이 이런 국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개인표를 촉진시키는 시스템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오픈 리스트 시스템, 개방형 명부. 이전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오픈 리스트, 이거를 이제 유권자들이 리스트 보트, 그러니까 명부 투표 또는 후보 투표를 하는데, 후보 투표가 지배적인 시스템, 그리고 복수 또는 연기 후보 투표를 하는 시스템을 여기다가 배치했고, 그 다음에 단기 후보 투표를 여기다 배치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말하면은 그냥 개방형 명부를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이 캐터고리를 따로 안 만들고 여기다 넣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심지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유권자들이 한 표만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면 같은 정당 내 후보 간의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나 같으면 여기에다 놓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근데 이 사람은 아무래도 경험적으로 이제 국가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느낌상, 요즘에 느낌적인 느낌이란 말이 유행하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순서를 정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경험적으로 볼 때 이제 이 국가가 개인표를 촉진하는 정도가 한 여기쯤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두드러 맞춰서 경험적인 그런 어떤 임프레션, 느낌에 두드러 맞춰서 이 시스템을 여기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이 여러 가지 보여요.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그 다음에 STB는 이제 여기에 배치를 했고, 조금 전에 설명했죠. 유권자들이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에게 표를 이양할 수 있을 경우에 같은 정당 후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오픈 리스트도 마찬가지죠. 유권자들이 여러 투표를 같은 정당 후보에게 이제 투표를 한다면 그 여러 표들이 전부 합산돼서 정당표로 집계되기 때문에 한 후보에게만 표가 가는 게 아니라 같은 정당 후보의 정당, 그러니까 정당에서 선발되는 후보의 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후보가 개인기가 있어서 많은 인기를 차지하게 되면, 물론 그 표는 이제 자기가 당선되는데
자기가 당선한다는데 후보들이 얻은 표는 정당표로 집계되기 때문에 그 정당에서 가져갈 의석수가 증가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른 정당,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이 여러 표를 행사하는데 후보가 A, B, C, 이제 D 같은 정당의 후보가 정당 1이라는 그런 정당에 여러 명의 후보가 있을 때 유권자들이 B 후보에게 세 표를 주고 뭐 C 후보에게 한 표를 줬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이제 B 후보가 많은 개인표를 얻으면 당연히 이제 개인표를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돼요. 자기가 당선되는데 표를 많이 얻으면 이제 유리하니까 개인표를 개인기에 의존할 동기가 있겠죠. 하지만 이 비란 후보가 얻은 표는 정당표로 이렇게 다 집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많이 표를 얻어서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지만 이 표가 정당표로 집계되기 때문에 이 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가 또 증가해서 C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방형 명부 시스템은 이전에 설명할 때 이 풀링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얻은 표가 정당 수준으로 풀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정당 후보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한 표만 유권자들이 후보에게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물론 어떤 특정 후보가 한 표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 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유권자가 이 또 같은 정당 I 정당에 또 이제 행사하는 명부가 있겠죠. A, B, C, D 똑같이 D가 있으면 그러면 또 두 번째 유권자는 이제 D 후보에게 행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권자는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해서 A에게 행사하고 이제 이 표들이 다 이렇게 풀링이 돼서 정당표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보의 당락은 이렇게 한 표를 모아가지고 가장 많이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수준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니까.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유권자들은 한 표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당 내에 같은 후보끼리 정당 내에 같은 정당 후보끼리 경쟁을 촉진하니까 내 생각에는 커사의 리스트 PR이 최소한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 이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 사이 여기 정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슈가트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여기다가 배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SSD 싱글 셋 디스트릭트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 SSD 그 다음에 2라운드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고 USA 미국에 해당되는 초선거구제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예비 선거제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변수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 보면 첫 번째 변수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이제 예비 선거 그래서 미국과 같이 주로 프라이머리를 사용하는 그런 국가 그 다음에 투 라운드 시스템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과 이제 캐나다의 경우에는 SSD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파리 컨트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 사람은 이제 파리 컨트롤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0점을 배치했는데 또 자신이 제시한 기준에 의한 민주적인 폐쇄형 명부 그러니까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당이
정해놓은 이런 분권적인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후보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일에 해당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0점을 배치했어요. 그 다음 시스템은 이제 정당이 이제 중요한 시스템. 그러니까 이 시스템들은 후보 중심적인 시스템이고 이제 나머지 시스템은 정당 중심적인 시스템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경우는 Separate Nomination and Allocation District. 이 시스템은 투티어 시스템 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하위 선거구에서 어, 하위 선거구 정당, 뭐 지역구 정당이 되겠죠. 지역구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하고 그리고 또 이 하위 선거구에서 승리한 후보가 당선되는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렉서블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 벨기에의 경우에 살펴봤듯이 부분 개방형 명부 시스템.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은 예비 선거, 예비 선거에 의해서 공천을 하지만 폐쇄형, 그러니까 폐쇄형 후보의 순위를 예비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은 둘 다 이제 폐쇄형인데 이 경우는 상향식 시스템 공천에 의한 폐쇄형 명부. 이 경우는 이제 하향식 집중된 소수의 지도부가 결정하는 하향식 폐쇄형 명부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슈가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 제도를 이렇게 순위를 매겼는데 이것도 이 변수에 따라서 순위를 매긴 게 아니라 때로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변수의 이 숫자에 의해서 순위를 매겼는데 항상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숫자의 합을 계산해 보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4 이게 마이너스 2 이건 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 숫자의 합이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 개인표를 촉진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지금 위로 갈수록 마이너스 숫자가 커야 되는데 보면은 마이너스 5, 4 여기 또 마이너스 2고 이게 마이너스 3이고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설정한 변수를 기준으로 이 순위를 또 결정한 것도 아니고 좀 상당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적으로 또는 또 자의적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겼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을 이제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우리가 개인표를 촉진하는 선거제도를 판단할 때 어떻게 밸런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투표 방식, 그 다음에 선거구의 크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이제 중요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신이 제시한 변수에 의해서 엄격하게 선거제도들을 배열을 하고 순위를 먹이면 이게 경험적인 사례하고 자신이 제시한 이론적인 그런 규칙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경험 사례를 배열할 때는 조금 이상한 좀 자의적인 방식으로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 변수를 생각했다는 것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 연구를 제시한 학자 자체가 지금 이렇게 좀 많은 혼란을 혼란스러운 그런 주장들을 제시해서 나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좀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게 이제 이해를 시킬 수 있는가 여러 번 책을 다시 읽어봤는데 뭐 본인 자체가
이렇게 어떤 일관된 규칙을 제시하지 않아서 여러분도 조금 이해하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논문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시험 준비하는데 이렇게 뭐 너무나 신경 쓰지 말고 단지 선거 제도가 이런 개인표를 촉진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면 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할게요. 수고했어요.